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께서는 소금을 적게 먹어야 건강에 좋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들어보셨나요?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소금 섭취를 줄이라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소금을 너무 적게 먹는 것도 우리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네, 맞습니다. 소금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 중 하나거든요. 실제로 2011년 미국 의학협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 소금 섭취량이 3g 미만인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말 충격적인 결과였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소금은 무조건 적게 먹어야 한다는 상식에 큰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소금 섭취를 과도하게 제한했을 때 근육량 감소와 인지기능 저하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은 우리 몸의 체액 균형을 맞추고 신경 전달 기능을 돕고 근육 수축을 조절하는 등 생명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고 호르몬 분비에도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적절한 나트륨 섭취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시니어분들이 건강을 위해서라며 소금을 극도로 제한하고 계시죠. 음식에 소금을 전혀 넣지 않거나 국물도 거의 드시지 않고 심지어는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체내 나트륨 농도를 희석시키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소금 섭취 부족으로 인한 다양한 건강 문제들을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던 75세 할머니가 알고 보니 하루 소금 섭취량이 2g도 안 되었던 경우,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으로 고생하시던 68세 아빠가 나트륨 부족이 원인이었던 경우들을 수없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소금을 너무 적게 먹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한 증상들 5가지를 자세히 설명드리고 건강한 소금 섭취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 당뇨병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최근에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2019년 대한민국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시니어 중 약 30%가 권장, 나트륨 섭취량보다 적게 섭취하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이는 곧 3명 중 1명은 소금 부족으로 인한 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준비한 오늘의 내용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소금을 너무 적게 먹을 때 생기는 위험한 증상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저나트륨 혈증으로 인한 뇌기능 장애입니다. 저나트륨 혈증은 혈중 나트륨 농도가 정상 범위인 136-145mql보다 낮아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혈중 나트륨 농도가 130mql 이하로 떨어지면 심각한 뇌기능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매우 정교한 기관입니다. 뇌세포들은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통해 전기적 신호를 주고받으며 소통하는데 나트륨이 부족하면 이런 신경 전달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2018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에서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했을 때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정상인보다 2.3배 빨라진다고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초기에는 가벼운 두통이나 집중력 저하로 시작됩니다.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할까? 머리가 맑지 않네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나트륨 부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상이 진행되면 심한 어지럼증이 나타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나 갑자기 자세를 바꿀 때 어지럼증이 심해지는데
이는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를 단순한 기립성 저혈압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나트륨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더 심해지면 의식이 흐려지거나 혼란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평소와 다르게 말이 어눌해지거나 간단한 계산도 어려워하거나 길을 잃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치매 의심으로 내원했다가 저나트륨 혈증 진단을 받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뇌부종입니다.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면 삼투압 차이로 인해 뇌세포 내로 물이 과도하게 유입되어 뇌가 부어오르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뇌압이 상승하여 의식을 잃거나 심한 경우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3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면서 동시에 소금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면 희석성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72세 박 할머니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하루에 물을 4리터씩 마시면서 음식에는 소금을 전혀 넣지 않고 드셨습니다. 3개월 후 심한 어지럼증과 기억력 저하로 병원을 방문했는데 검사 결과 혈중 나트륨 농도가 128mql로 매우 낮았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치료를 받고 식단을 조절한 후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두 번째 위험, 근육 약화와 근감소증 가속화입니다. 나트륨은 근육 수축과 이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육 세포막을 통과하는 나트륨과 칼륨의 이동이 근육 수축을 일으키는 전기적 신호를 만들어내거든요. 나트륨이 부족하면 이런 전기 생리학적 과정에 문제가 생겨 근육 기능이 저하됩니다. 2020년 미국 노인의학회지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g 미만인 70세 이상 노인들의 근감소증 발생률이 정상 섭취군보다 1.8배 높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동 부족이나 단백질 섭취 부족만이 근감소증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연구였습니다. 근육 약화의 초기 증상은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평소보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오래 걸으면 쉽게 피곤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나트륨 부족으로 인한 근육 기능 저하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 근육의 약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의자에서 일어설 때 힘이 들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 걸을 때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는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낙상 위험을 크게 증가시켜 골절이나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트륨 부족은 근육 내 단백질 합성을 방해합니다. 근육세포가 아미노산을 흡수하여 새로운 근육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트륨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트륨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근육량이 더 빠르게 감소하게 됩니다. 심장 근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심장도 결국 근육이기 때문에 나트륨 부족은 심장 수축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전신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부족해져서 더욱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65세 이철 씨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혈압 진단 후 의사의 권고에 따라 염분 섭취를 극도로 제한했습니다. 6개월 후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평소보다 쉽게 지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근력 검사 결과 6개월 전보다 20% 이상 근력이 감소했고 혈액 검사에서 나트륨 농도가 낮게 나왔습니다. 적절한 나트륨 섭취로 식단을 조절한 후 근력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세 번째 위험, 심혈관계 기능 저하와 저혈압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시겠지만 나트륨 섭취가 너무 적으면 오히려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나트륨은 혈액량을 유지하고 혈압을 적절히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나트륨이 부족하면 먼저 혈액량이 감소합니다.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은 나트륨 농도에 의해 정교하게 조절되는데 나트륨이 부족하면 몸에서 수분을 적절히 보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순환하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고 이는 저혈압으로 이어집니다. 2017년 유럽심장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3g 미만인 심혈관 질환자들의 재입원율이 정상 섭취군보다 37% 높았습니다.
이는 너무 적은 나트륨 섭취가 오히려 심혈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저혈압의 증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기립성 어지럼증입니다. 앉았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또는 누웠다가 일어날 때 심한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을 느끼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또한 만성적인 피로감과 무기력감이 나타납니다. 혈압이 낮으면 뇌와 주요 장기들의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집니다. 이로 인해 하루 종일 피곤하고 의욕이 없는 상태가 지속됩니다.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도 흔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말초 부위까지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수족 냉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가슴 두근거림이나 빈맥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액량이 부족하면 심장이 부족한 혈액으로도 필요한 만큼의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려고 더 빠르게 뛰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슴 두근거림을 느끼거나 맥박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장기간 지속되는 저혈압이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2019년 알츠하이머 협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 저혈압 환자들의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정상 혈압군보다 40% 빨랐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 김할머니는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약간 높다는 진단을 받은 후 소금 섭취를 대폭 줄였습니다. 3개월 후부터 어지럼증과 피로감이 심해져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혈압을 재보니 9060mmHg로 과도하게 낮았고 나트륨 농도도 정상 범위 하한선 근처였습니다.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염분 섭취로 조절하니 혈압과 컨디션이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네 번째 위험, 신장 기능 저하와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신장에서 이를 보상하려고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신장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신장에서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 시스템이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이 시스템은 본래 혈압과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지속적으로 과활성화되면 신장 혈관에 손상을 주고 신장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신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으로 나트륨 섭취가 부족한 70세 이상 노인들의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정상 섭취군보다 25% 빨랐습니다. 이는 과도한 나트륨 제한이 오히려 신장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연구 결과입니다. 또한 나트륨 부족은 다른 전해질들의 균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칼륨과의 균형이 깨지면서 근육 경련이나 부정맥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과 칼슘의 흡수와 배설에도 영향을 미쳐 골밀도 저하나 근육 기능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저하의 초기 증상은 미묘합니다. 소변량의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데 평소보다 소변을 자주 보거나 반대로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변 색깔이 진해지거나 거품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종도 중요한 증상입니다. 발목이나 정강이 부위가 붓거나 아침에 얼굴이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양말이나 신발 자국이 오래 남아있다면 부종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신 피로감과 식욕 저하도 나타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체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독소가 축적되고 이로 인해 만성적인 피로감과 메스꺼움, 식욕 부진이 생깁니다. 78세 정아빠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치료받으면서 의사의 조언에 따라 저염식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1년 후 정기검사에서 신장 기능 수치가 악화되었고 소변에서 단백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영양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수준의 나트륨 섭취로 조절한 후 신장 기능이 안정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위험, 호르몬 불균형과 면역력 저하입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분비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여기에 나트륨 부족까지 더해지면 호르몬 불균형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합니다. 우리 몸이 나트륨 부족을
일종의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아지면 면역 체계가 억제되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2020년 면역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가 부족한 65세 이상 노인들의 감기나 폐렴 등 감염성 질환 발생률이 정상 섭취군보다 30% 높았습니다. 이는 나트륨 부족이 면역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또한 갑상선 호르몬의 균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분비에 문제가 생겨 신진대사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추위를 많이 타거나 땀 분비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슐린 민감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나트륨 부족은 인슐린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시니어분들의 경우 혈당 변동이 더욱 심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장 호르몬의 분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시니어 시기에도 성장 호르몬은 근육량 유지와 뼈 건강,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트륨 부족으로 인해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면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면역력 저하의 구체적인 증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한 번 걸리면 오래 지속됩니다.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감염이 자주 발생합니다. 구내염이나 헤르페스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만성 피로감과 우울감이 지속됩니다.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가 저하되고 기분 조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70세장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건강을 위해 무염식을 고집했는데 6개월 후부터 감기가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한 달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나트륨 농도가 낮고 면역 지표들도 정상 범위 하한선이었습니다. 영양 상담을 통해 적절한 염분 섭취로 조절한 후 면역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소금을 너무 적게 먹을 때 생기는 5가지 위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고 건강한 소금 섭취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 개인별 적정 나트륨 섭취량 파악하기입니다. 건강한 성인의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은 2-3g입니다. 이를 소금으로 환산하면 약 5-7.5g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시니어분들의 경우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적정량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이 없는 건강한 시니어라면 하루 2.5-3g의 나트륨 섭취가 적당합니다. 고혈압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2-2.5g 수준에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로 1.5g 이하로 제한하지는 마세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식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은 영양성분표를 확인하면 됩니다. 가공식품의 경우 포장지에 표시되어 있고 가정에서 만든 음식의 경우 사용한 소금의 양을 계산하면 됩니다. 소금 일작은술은 약 5g이고 여기에 포함된 나트륨은 약 2g입니다. 간장 1큰술에는 약 1.5g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된장 1큰술에는 약 1.2g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루 3끼 식사에서 각각 0.8-1g씩 총 2.4-3g의 나트륨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이는 각 끼니마다 소금을 약 반작은술 정도 사용하는 수준입니다. 개인별 차이를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분이나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은 나트륨 필요량이 더 많습니다. 반대로 신장 질환이 있거나 부종이 있는 분은 더 적게 섭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복용하는 약물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뇨제를 복용하는 경우 나트륨 손실이 많아지므로 섭취량을 늘려야 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 중에서도 ACE 억제제나 ARB 계열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나트륨 섭취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계절적 요인도 중요합니다. 여름철에는 땀으로 나트륨 손실이 많아지므로 평소보다 조금 더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섭취해도 됩니다. 자가 모니터링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체중과 혈압을 측정해 보세요.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나 혈압 상승이 있다면 나트륨 섭취를 약간 줄이고 반대로 체중이 계속 감소하거나 혈압이 너무 낮다면
나트륨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소변 색깔도 좋은 지표입니다. 소변이 너무 진하거나 양이 적다면 수분과 나트륨 섭취를 늘리고 너무 맑고 양이 많다면 조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 균형 잡힌 염분 섭취 식단 구성하기입니다. 단순히 소금의 양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트륨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에서 나트륨을 얻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아침 식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역국이나 콩나물국 같은 국물 요리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물에는 적당한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고 동시에 수분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국물의 염도는 0.8-1%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는 물 1리터에 소금 8-10g을 넣은 정도의 짠맛입니다.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도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국물을 다 마시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서 국물은 절반 정도만 드세요. 김치는 하루에 50-8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점심에는 밥과 반찬의 조화를 고려해 보세요. 나물 반찬에 약간의 소금이나 간장으로 간을 하거나 생선 구이에 소금을 살짝 뿌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반찬에 짠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2-3가지 반찬에만 적당한 간을 하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국물 요리를 피하고 찜이나 구이 위주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생선찜이나 두부찜에 양념으로 간을 하거나 야채볶음에 소금이나 간장을 적당히 사용하세요. 간식으로는 견과류를 추천합니다.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에는 자연적으로 소량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고 동시에 마그네슘이나 칼륨도 풍부해서 전해질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유제품도 좋은 나트륨 공급원입니다. 우유나 치즈, 요구르트에는 자연적으로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염 치즈나 코티지 치즈는 나트륨 함량이 적당해서 시니어분들께 추천합니다.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 한 번에 소금을 많이 넣기보다는 단계별로 나누어 간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찌개를 끓일 때 처음에 가벼운 간을 하고 마지막에 맛을 보면서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향신료를 적극 활용하세요. 마늘, 생강, 후추, 허브류 등을 사용하면 소금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레몬즙이나 식초를 사용하면 신맛이 짠맛을 보완해서 적은 양의 소금으로도 충분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 방법, 수분 섭취와 나트륨 균형 맞추기입니다. 물을 마시는 양과 나트륨 섭취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나트륨이 희석되고 너무 적게 마시면 탈수가 됩니다.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니어분들의 하루 물 권장량은 체중 1kg당 30-35ml입니다. 60kg이라면 하루에 1.8-2.1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이는 순수한 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수분까지 포함한 양입니다. 실제로 마셔야 할 물의 양은 하루에 1.2-1.5리터 정도입니다. 이를 8-10번에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나트륨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물을 마시는 시기도 중요합니다. 기상 후에는 밤사이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세요.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면 소화에 도움이 되고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운동 전후에는 수분과 전해질을 함께 보충해야 합니다. 운동 1시간 전에 물 1컵, 운동 중에는 15-20분마다 조금씩, 운동 후에는 손실된 체중의 150% 정도를 보충하세요. 예를 들어 운동으로 0.5kg이 빠졌다면 0.75리터의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수분 손실이 많아지므로 평소보다 20-30% 정도 더 마시고 겨울철에는 실내 난방으로 인한 건조함을 고려해서 평소량을 유지하거나 약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전해질 음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이온 음료는 당분이 많으므로 집에서 직접 만들어 마시는 것을 권합니다. 물 1리터에 소금 1g, 설탕 20g, 레몬즙 2큰술을 넣고 잘 섞으면 훌륭한 전해질 음료가 됩니다. 코코넛 워터도 좋은 대안입니다.
자연적으로 칼륨과 나트륨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어 수분과 전해질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물의 온도도 고려하세요.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너무 뜨거운 물은 입안과 식도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실천 방법, 정기적인 건강 모니터링과 조절입니다. 나트륨 섭취량과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여 필요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모니터링 방법들과 전문적인 검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할 수 있는 자가 체크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체중을 재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 사이에 체중이 1kg 이상 변한다면 수분과 나트륨 균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급격한 체중 증가는 나트륨 과다나 수분 저류를 의미하고 급격한 체중 감소는 탈수나 나트륨 부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혈압도 정기적으로 측정하세요. 가정용 혈압계를 구비하여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이 평소보다 20mmHg 이상 낮거나 높다면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소변 상태를 관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소변은 연한 노란색이어야 합니다. 너무 진한 색깔이거나 거품이 많다면 탈수나 신장 기능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색에 가깝게 맑다면 과도한 수분 섭취나 나트륨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증상들도 기록해 보세요. 어지럼증, 피로감,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상이 있다면 날짜와 함께 기록하고 그날의 식단이나 활동량과 연관지어 분석해 보세요. 전문적인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3-6개월마다 혈액 검사를 통해 나트륨, 칼륨, 크레아티닌, 비유엔 등의 수치를 확인하세요. 특히 나트륨 농도는 136-145mq의 범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 검사도 중요합니다. EGFR 추정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하로 떨어지면 만성 신장 질환을 의심해야 하므로 나트륨 섭취량 조절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심전도 검사를 통해 심장 기능을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해질 불균형은 심장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심전도 검사로 이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의료진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담당 의사나 영양사에게 현재의 식단과 나트륨 섭취량을 정확히 알리고 건강 상태 변화에 따른 조절 방법을 상담받으세요. 특히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면 약물과 나트륨 섭취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문의하세요. 다섯 번째 실천 방법, 생활 습관 개선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나트륨 균형은 단순히 음식 섭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 습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나트륨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당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장 기능을 향상시켜 나트륨 조절 능력을 높입니다. 시니어분들께는 빠른 걸음으로 하루 30분씩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요가 등을 추천합니다. 단, 운동 중 땀으로 손실되는 나트륨을 고려해서 운동 후에는 적절한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 필요합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주 2-3회 30분 정도의 가벼운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나트륨의 근육 내 저장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덤벨이나 밴드를 이용한 운동, 계단 오르기, 스쿼트 등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는 나트륨 균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7-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도록 노력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2시간 동안은 물 섭취를 줄이고 침실 온도는 18-20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는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명상, 심호흡,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하루 10-15분의 명상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금연과 금주도 중요합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신장 기능을 저하시켜 나트륨 조절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과도한 음주도 탈수를 유발하고 전해질 균형을 깨뜨립니다. 금연은 필수이고 음주는 남성 기준 하루 2잔, 여성 기준 1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온도 관리도 신경 쓰세요.
너무 덥거나 추운 환경은 체온 조절을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이 과정에서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는 22-24도로 유지하고 외출 시에는 날씨에 맞는 적절한 복장을 착용하세요. 여섯 번째 실천 방법, 응급 상황 대처법 숙지하기입니다. 나트륨 부족으로 인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한 증상들을 조기에 인식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응급 상황의 신호들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심한 어지럼증으로 서 있기 어렵거나 걸을 때 비틀거린다면 즉시 앉거나 누워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의식 저하, 극심한 두통, 구토, 경련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혈압이 9060mmHg 이하로 떨어지거나 맥박이 분당 100회 이상 빨라진다면 응급 상황입니다. 또한 소변량이 12시간 이상 현저히 줄어들거나 전혀 나오지 않는다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응급 처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한 곳에 눕히고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세요. 의식이 있다면 따뜻한 소금물을 천천히 마시게 해주세요. 물 200ml에 소금 1g 정도를 넣어 녹인 것이 적당합니다. 하지만 의식이 흐리거나 구토를 한다면 절대로 물이나 음식을 주지 마세요. 기도로 들어가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이송해야 합니다. 평소에 상비약을 준비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경구용 전해질 보충제나 ORS 경구수분 보충염을 상비약으로 준비해두면 응급 상황에서 도움이 됩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 미리 알려두세요.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약물 리스트와 알레르기 정보 등을 기록한 카드를 지갑에 넣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병원에 갈 때는 최근 며칠간의 식단, 수분 섭취량, 체중 변화, 소변량 등의 정보를 가능한 한 상세히 기록해서 가져가세요. 이런 정보들이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실천 방법,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관리입니다. 나트륨 균형 관리는 혼자서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의 도움과 이해를 받으면서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들에게 나트륨 균형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단순히 소금을 적게 먹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양의 소금 섭취가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시키세요. 이 영상을 가족들과 함께 시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식단을 계획하고 조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족들이 나트륨 계산법을 익히고 건강한 조리법을 함께 배우면 일관된 식단 관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손자녀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가르치는 것은 가족 전체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가족이 함께 받는 것을 권합니다. 서로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식단이나 생활 습관을 조절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 상황에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소금을 너무 적게 먹을 때 생기는 5가지 위험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 방법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트륨 부족은 뇌기능 장애, 근육 약화, 심혈관계 문제, 신장 기능 저하, 호르몬 불균형과 면역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하루 적정 나트륨 섭취량은 2-3g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합니다. 셋째,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수분 섭취,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하루 동안 자신이 섭취하는 모든 음식과 나트륨 양을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체중과 혈압을 측정하고 하루 종일 어떤 몸의 변화가 있는지 관찰해 보세요. 이런 기록들이 쌓이면 자신에게 맞는 적정 나트륨 섭취량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0일 실천 플랜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에는 현재의 나트륨 섭취량을 파악하고 기록하세요. 둘째 주에는 부족하거나 과다한 부분을 찾아 조금씩 조절해 보세요. 셋째 주에는 새로운 조리법이나 건강한 식재료를 시도해 보세요. 넷째 주에는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이 과정에서 몸의 변화를 꾸준히 관찰하고 기록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나트륨 섭취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는 적절한 나트륨 섭취가 인지기능 유지, 근육량 보존, 면역력 강화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실천하시면서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을 위한 올바른 수분 섭취법에 대해 더욱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물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마셔야 건강에 가장 좋은지, 그리고 각종 질환이 있을 때의 수분 섭취 주의사항들까지 상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